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과 특별한 우정을 이제 김일성이 나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라파트는 무려 6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요. 김일성과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두 사이가 왜 관계가 있지? 어디 가서 이런 환호를 받아보겠어. 그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어머. 저렇게 꺾여 하는 거. 진짜 문 사이에서 지금 막 몇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아라파트를 왜 김일성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사실은 특이한 스토리인데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문쟁이 터질 때는 수많은 기구가 생겼어요. 아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겠다. 근데 그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조직이 대빵이 돼요. 그래서 본인을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거를 좋아하고 반전이네. 그걸 또 활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보를 하면 세계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 북한. 북한으로 반복하면 텔레비 많이 나오겠지. 아, 북한을 누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이분 자꾸 북한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타고 언론에 타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세계에다가 알리고 네,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럼 김일성은 굳이 뭔가 먹을 게 없다면 굳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을까? 1970년대, 80년대의 북한의 김일성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원수가집니다.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중국은 유엔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서방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거기 가까워질 수 없어요.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있는 가운데 소련하고 중국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걸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제3세계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반미, 반제국주의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딱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파트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왜 아라파트냐? 자기의 급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스탈린 만나고 마오쩌둥 만났지만 꼭두가시 괴뢰 수하의 느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면 항상 밑에서 딸랑딸랑을 해야 되는 게 이젠 싫은데 자기랑 급에 맞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중동 쪽에서 어느 정도 급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랑 악수를 했을 때 내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아까 봐 계속 포옹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파트너. 당시에 북한이 뭐냐면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 제3세계에서 비동맹 외교를 갖다 주도했던 게 북한이죠. 그럴 때 이제 팔레스타인과 딱 만나게 되면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죠. 민족해방투쟁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품격, 지위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끌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둘이 만나서 포옹도 했어요. 훈장도 줬어요. 자, 하지만 뭔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현물이 오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준 게 있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 김일성이 아라파트한테 북한 최고 등급의 칭호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해줬어요? 아니 다 주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쿠스크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제 전사한 북한군한테 하사한 것도 바로 이 공화국 영웅 칭호거든요. 공화국 영웅 칭호가 북한 내에서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혹은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는 게 이 공화국 영웅 칭호입니다.
공화국 영웅칭호라는 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정치적인 생명.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너의 정치적인 생명을 영원히 수령님 품에 조국과 인민의 조선노동당 품에 영원하는 삶이 영생불멸하는 삶이다. 이렇게 세뇌시킨다니까요. 약간 전도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 공화국 영웅칭호 받는 게 죽어야지만 받아요. 그리고 공화국 영웅칭호 이번에도 101명의 전사자들, 자폭전사들한테 정은이가 무릎 꿇어가면서 다 달아주자. 북한에서 이거 받는 거요. 북한 사람들은 최대 영광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뭐 연금 주고 이러잖아요. 그 101명의 걔네 공화국 영웅칭호 받았잖아요. 이번 자폭전사들. 가족들 싹 다 평양에 올라가서 시민권자 다 됐어요. 그다음에 평양에다 다 살게 해줬어요. 그럼 대단한 시민권자 받았으면 특권 중에 특권. 또 하나, 외국인이 공화국 영웅칭호 받았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외국인은 뭐 공화국 영웅 칭호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우선 시리아 전 대통령이었던 하페즈 알아사드, 그리고 또 킬링필드로 우리한테 알려진 폴포트, 캄보디아의 나쁜 쪽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학살자. 그다음에 리비아의 지도자 모하메르 엘 까다피. 가다피. 아니 이거는 영웅이 아니라 악당 인증서잖아. 악당 인증서요. 악당 인증서니까. 빌런 모임이잖아. 야 너는 빌런으로 인정합니다. 라인업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북한과 계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의 독재자들한테 다 줬습니다. 명예 전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가서 나 이제 빼주세요라고. 우리 할아버지 그거 좀 빼주면 안 돼요라고. 옆에 가다피 있고 막 개명할래요. 막 이러면. 김정은도 혹시라도 아직도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답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의 최근의 분쟁과 무력 충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해서 네.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죽였을 당시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노획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중에 한글이 새겨져 있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북한제 F7 로켓 추진 유탄, RPG 발사기 등등등등이 나온 겁니다. F7은 인명 살상용 유탄 발사기고요. 수류탄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이고요. 요 이후에 우리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북한이 하마스에게 최근까지도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해 왔다는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년간 수집해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정원도 발표했고 나중에 미국의 하원 의장과 백악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무기가 발견이 돼요. 뭐예요? 하마스 무장단체가 쏜 것으로 판단이 되는 122mm 방사포탄이에요. 방사포탄? 방사포 포탄. 이거는 어마무시하고 정말 험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서 축구장만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 무기체. 그거 막 쑥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 122mm 방사포가 발견이 되는데 북한은 무기 체계를 만들 때 그 안쪽에 한글과 숫자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제 무기라고 들통나는 그 손실보다 이게 어디선가 잃어버렸을 때 받는 개인적인 처벌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꼭 써놓는 겁니다. 방 122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탄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 하면 발사체와 차량도 같이 해서 수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 말고도 북한의 무기 및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북한이 다 하마스한테 넘긴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마스나 헤즈볼라하고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테러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 단체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국제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만 보게 되면 하마스도 팔레스티나 국가라는 그러니까 단체일 뿐이지 정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서는 북한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란한테 돈 받고 무기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주게 되면 이란이 알아서 처리해라. 우린 모른다. 이겁니다. 자,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연결고리.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국가 원수들끼리 어떤 그냥 뭐 쇼잉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쳐다봤었는데 정말 파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도부만의 교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마저 이 북한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마저 이 북한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식당에 붙은 사진이에요, 저게. 식당에? 식당이요. 식당에다가 이제 뭔 문구냐면 북한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값 80%를 할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 손님이 저기 있을까? 저 사진이 찍힌 게 이제 2017년도인데 2017년도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약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종교의 동시 성지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역대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아유,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전격적으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싫었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팔레스타인 편을 북한이 듭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기의 합리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 인민을 비롯한 아랍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현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식당 매니저는 그런 북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DC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문구를 올린 건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에 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뭐야, 그래서 누가 물었다고 해요. 애매하다. 팔레스타인에 북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80% DC를 해주냐? 그랬더니 식당 주인 왈 언젠가는 북한 사람이 오겠지. 아니 근데 이거 상암동 여기 국밥집에 외계인 환영 써놓은 거랑 똑같아. UFO 하려고. 언젠가 아는 거 알고 오면 80% 네. 이거 이 식당 주인도 그렇게 화끈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100% 어차피 안 올 거면 100%라고 써야 되는데 혹시 올까봐 80%로 썼잖아. 재료값을 받아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한국말로 써야지. 그러네, 한국말로 써야지. 한국말로 써야지. 진짜 오게 가자 지구 안에서 식량 구호를 받던 도중에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인원이 2,000명이 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건 학살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자지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 사태. 네. 이건 재앙이죠. 식량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서 있지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져 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 식량을 받으러 못 갑니다. 그 식량을 받으러 못 가면 몇 날 며칠을 굶어야 되는 것이죠. 성인은 하루에 2,100에서 2,500kcal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저곳에서 잘 받을 수 있으면 하루에 1,700kcal밖에 못 받고 대부분은 1인당 250kcal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든 아이든 감자 한 알 정도밖에 못 섭취하는 날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기아 영양실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50만 명 정도가 지금 저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자 지구에 아까 200만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분의 1 정도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독재자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잖아요. 이렇게 뭐 갈비뼈가 정말 아롱아롱한 건 많이 봤어요, 지방에서도.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이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되는지 정말 보면서 막 화가 나네요. 백 박사님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2,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배급을 받는데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네들의 예우는 이렇습니다. 저기 식량을 트는 곳에 하마스 요원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서 쏜 거다. 적군한테 식량을 넘어죽일 수 없어서 쏜 거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주기적으로 그냥 쏴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줄을 서서 배급이 진행되면 총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다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배급을 못 받고 네. 제가 좀 가슴 아팠던 장면은 배급을 저런 애들이 이제 밀가루를 가다가 떨어지는데 이제 흙이랑 섞이잖아요. 근데 밀가루하고 흙이 고운 흙이랑 섞이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이게 병원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원을 공격하고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건 더블 탭 공격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타격이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거기 하마스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럼 그렇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취재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부상자들을 하는데 거기다 똑같이 확인 사살을 또 더블 탭 공격을 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거기 있는 기자가 하마스의 스파이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전쟁 범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늘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하게 나갈수록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도 유엔에서 호응을 해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얘기를 안 할 때 야 북한 봐 이렇게 하면 야 너 팔레스타인 때 뭐 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북한 얘기하려고 그러냐 딱 할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